크립토 플레이어들이 장악하려는 이 중요한 본질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비트코인은 지속적으로 90K 중반에서 갈팡질팡하면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가운데 외부적인 거시적인 매크로의 흐름은 조금씩 완화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려고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수일 내에 사우디에서 회동을 할 예정이고, 모든 전 세계가 바라는 러우 전쟁에 대한 종전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트럼프가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최근에도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또다시 푸틴을 언급하면서 매우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날 가능성 있으며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는 강력한 트럼프의 의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매크로에 대한 불확실성과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얼어붙어 있는 크립토 시장이 충분히 이런 러우 전쟁 종결 소식이 들린다면 충분히 이 불안한 분위기를 해소시켜줄 수 있는 잠재적인 호재로 지금 작용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가상자산과 AI 차례인 데이비드 삭스는 최근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디지털 자산 관련 중대 발표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중대 발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호재는 미국 정부의 정식적인 비트코인 준비금 채택, 이것이 가장 큰 소식이고, 이미 최근 공식 석상에서 데이비드 삭스는 스테이블코인 적극적으로 도입 추진할 것이며, 미국의 전통 은행들이 비트코인을 수탁하기 어렵게 만들었던 이 121을 폐지하는 것, 이 부분은 지금 봉합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남아있는 중대 발표는 무엇일까? 분명히 이 부분도 우리가 기대감을 가질 충분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SEC가 완전히 180도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끌고 왔던 코인베이스 소송을 합의할 수 있다라는 지금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잘 봉합이 된다라고 하면 기존 암호화폐 플레이어들과 SEC에 끈질겼던 소송들이 하나 둘씩 마무리되면서 규제 환경도 충분히 180도 바뀔 수 있는 흐름으로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와 그리고 트럼프와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2030년까지 5년 안에 글로벌 GDP의 10%를 암호화폐가 차지할 거다, 어마어마한 발언을 해줬고,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그 근거로 내세운 부분은 전체 투자와 자산 시장의 토큰화된 가치가 10조 달러 이상에 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통의 기존 금융 상품들이 모두 온체인 위로 옮겨져서 RWA 실물자산 토큰화가 되면 전체 GDP의 10%를 5년 안에 차지하는 것, 저는 절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바이낸스 CEO인 창펑자오까지 연준 의장인 파월도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이 점점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하면서, 지난해 12월에는 파월 의장은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평가했고 금과 강력한 경쟁 관계에 있다 하면서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이 금과 유사한 투자의 대안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괴를 같이 한 또 살아있는 전설적인 투자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레이 달리오까지 미국 정부 지금 부채의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있다 그러면서 최근 CNBC 인터뷰에서 덧붙였던 거 뭡니까? 법정화폐의 수요와 공급 문제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하면서 그에 대한 해결책이 금과 비트코인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직접 본인 입으로 가상자산을 언급을 해줬습니다. 이런 살아있는 전설적인 투자자까지 지금 금과 비트코인을 본인도 소유 중이며 이런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라는 거, 시대적인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음을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상무장관인 켄터피츠 제럴드의 상무장관인 하워드 러트닉이 운영하는 켄터피츠 제럴드가 최근 13F 보고서를 보니 무려 10억 달러 상당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추가 매입했다. 왜 스트래티지? 대표적인 비트코인 간접 투자 주식인 스트래티지를 어마어마하게 매입했을까? 그리고 실제로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부펀드 조성을 위한 행정명령에도 지금 헤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엄청나게 스트래티지를 매집했다라는 거, 무언가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미국의 1위 은행이자 비공식 연준이라고 불리는 JP모건 또한 1억 달러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추가적으로 4분기에 매입을 했다. 왜 기관들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노출을 쌓아가고 있을까? 이대로 시즌이 종료될 걸 알고, 이대로 사이클이 끝날 걸 알면 이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매집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 재밌는 소식이,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인 IBIT의 기관 보유자가 지금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냐. 트럼프 행정부의 비트코인 친화적인 태도 속에서 기존 금융기관들의 비트코인 채택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3분기에는 672개에서 이번에 발표된 4분기에는 1041개로 기관 투자자가 55%나 증가했고, 실제 4분기의 비트코인 포지션은 2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많은 기업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블랙록의 현물 ETF를 보유하려고 하고 비트코인의 노출을 늘려 나갈까? 그리고 제가 최근에도 여러 번 강조드렸던 오일머니,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시장의 데이터를 까보니까 아부다비의 국부 펀드까지 4억 6천만 달러 수준의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하고 있고 무려 7번째로 큰 보유자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인들은 털려나가고 시즌 종료를 논하고 있을 때 오일머니 또한 우리들도 모르게 쥐도 새도 모르게 4분기에 비트코인에 대한 노출을 늘렸고 어마어마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집하고 있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미국의 대형 금융사이자 마켓메이킹 업체인 제인스트리트까지 비트코인 채굴 업체인 아이리스 에너지의 지분을 무려 6%나 인수를 했습니다. 왜 이런 대형 금융사들이 채굴 기업들의 지분까지 인수를 하고 있을까? 그리고 또한 비트코인의 채굴 산업은 미국이 장려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 채굴 산업이 일자리를 3만 1000개나 창출하면서 미국이 원하는 완전 고용을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산업으로 비트코인과 그리고 채굴 산업이 적극적인 파일을 늘려나가고 있다라는 이 팩트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3대 운용사 중 하나인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이제 내년 가상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정식으로 출시하겠다. 이런 금융시장의 초대형 거인들까지 시장에 들어오려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트럼프 미디어의 이사회 또한 이번에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안건을 전격 승인했고 현재는 지금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향후 매입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트럼프 미디어가 비트코인을 매입한다라고 하면 미국을 이끌고 있는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또 한 번 증명하고 확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홍콩 금융당국 SFC는 가상자산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 도입까지 검토하면서 여러 가지 비트코인 기반 파생 상품까지 출시하려고 하면서 크립토 허브가 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홍콩이 이렇게 뛰어든다라는 거, 홍콩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중국 또한 지금 이 시장의 파이를 가져가고 패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홍콩을 앞세워서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이 팩트도 여러분들이 통찰력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트와이즈의 CEO 또한 올해 여러분들이 보게 될 7가지 어마어마한 메가톤급 이슈를 얘기했습니다. ETF로의 자금 유입 증가, 더 많은 기업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더 많은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할 거고, 고객을 위한 미국 자산관리사들의 구매가 증가할 거다. 그리고 고객이 비트코인을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은행과 금융기관들의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고, 생산적인 투명성을 창출하는 규제 당국, 친화적인 규제 당국이 지금 이미 물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지정학과 통화정책증 점점 더 비트코인을 원하고, 인플레이션이 악화되고 신흥국들은 계속해서 화폐 가치가 폭락하고 비트코인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 7가지 이유가 올해 비트코인 사이클이 끝나지 않고 더 많은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사실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은 없고, 이 모두가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하나 둘씩 이런 것들이 매듭이 지어질 수 있는 것이 올해 2025년이라는 팩트를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플은 지금 이번에 브랜드 리뉴얼까지 하면서 국경 간 결제와 스테이블 코인을 강화하겠다라고 적극적인 전략적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지속적으로 언급했던 게 뭡니까? 스테이블 코인이고, 리플은 미국의 기업이다. 리플은 정답들을 아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점령하는 것이 이번 사이클에서 가장 큰 패권을 잡아올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라는 거. 그리고 현재 1위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테더 또한 미국 의회와 스테이블 코인 규제 수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스테이블 법안과 관련해서 미국 하원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 추가로 발의된 2개의 법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테더 뭡니까? 미국 말 잘 들을게, 그리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너네한테 협조해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 확장시키고 성장시킬게라는 메시지를 던져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봐야 될 여러 가지 주요 쟁점 중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무조건적으로 주목해야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지금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고, USDC, 서클의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을 등에 업고 가고 있는 코인베이스와 미국의 대형 결제기업 페이팔, 로빈후드, 그리고 리플까지 미국의 주요 대형 기업과 크립토 플레이어들이 너도 나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패권을 잡고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달러의 패권을 잡고 미국채의 수요를 늘림과 동시에 암호화폐 시장을 키울 수 있는, 성장하고 확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을 미국의 크립토 플레이어들이 장악하려는 이 중요한 본질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FTX의 160억 달러 규모의 어마어마한 채권자의 상환이 시작이 됩니다. 1단계에서 65억에서 70억 달러가 분배될 것이고, 이것은 기관의 자금이 유입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암호화폐의 진정한 얼리 어댑터들인 과거 FTX 플레이어들, 개인들의 자금이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굉장히 큰 유동성 창구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FTX 상환 물량이 들어오는 유동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신다면 충분히 2월달, 물론 지금
2월까지는 힘들었지만 2월 말부터 3월은 조금 다른 분위기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심리 그리고 모멘텀 인덱스 같은 경우도 현재는 어쨌든 지금 시장이 위축되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는 빨간색 베어 센티먼트 약세 국면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위기가 곧 기회고 시장에 대한 공포가 만연하고 불신이 만연하고 많은 개미들이 털려 나갔다라는 것은 이제 다시금 또 강세 사이클로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비트코인의 이를 실질 수요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하게 바닥을 찍고 나서 다시금 고개를 살짝 들면서 수요도 다시금 천천히 돌아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어쨌든 이 박스권 안에서 지금 흔들면서 지루하게 갈 뿐이지 새로운 박스권 하단을 깨고 하락하는 움직임이 아닌 이 축적의 구간에서의 수요가 다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다시금 저점 매집가 기관들이 서서히 돌아오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대형 거래소의 유입과 유출 비율을 보면 계속해서 비트코인 가격은 지지부진하지만 유출의 움직임은 더욱더 강하다.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유출된다라는 것은 기관 혹은 고래들이 축적과 매집을 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1 미만의 음수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거, 가격은 계속 지지부진하게 옆으로 질질 기고 있지만 누군가는 싸게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라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OTC 장외 시장에 지금 채굴자들의 물량을 보면 OTC의 채굴자들의 주소에 물량이 계속해서 하락한다. 그 얘기들은 채굴자는 적극적으로 채굴을 하고 누군가는 이 채굴자의 물량을 장외 시장에서 매입하고 있다라는 증거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고래와 기관들은 장외 시장에서 계속해서 채굴자들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다라는 흔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캐처님 비트코인은 그렇다 쳐도 알트코인은 진짜 시즌 종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같은 경우는 현재 이런 식으로 완전히 바닥 구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바닥에서 얼마나 더 시간을 끌면서 알트코인이 위험해질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이 구간에 위치를 해 있다라는 거, 공포와 함께 기회도 존재하는 눌림목, 저가 매집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단기적인 데이터, 단기적인 차트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일단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저항을 받고 있는 구간 어딥니까? 제가 꼭 뚫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20일과 50일 이동평균선을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 시장이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려면 이 노란선과 초록색 이동평균선인 20일과 50일 이동평균선은 일봉 종가로 돌파해서 확실히 안착해주는 흐름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100K를 돌파하는 것을 확실하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구간에 저항을 받고 충분히 박스권 하단을 다시 테스트해 줄 수 있고, 제가 보는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라고 해도 박스권 하단을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 저는 아직까지 사이클이 종료되고 시즌이 종료된 것은 아니다. 충분히 다시금 새로운 사이클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 핵심적인 이동평균선과 100K 위로 안착하는지를 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매크로의 거시경제 강도와 비트코인의 흐름을 체크해 보면 언제나 사이클 탑 구간에는 거시경제의 강도가 굉장히 과열되어 있었습니다. 유동성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표가 과열을 가리켰을 때 비트코인이 비로소 탑을 찍고 내려왔지만 지금의 거시경제 강도는 바닥을 찍고 상승하려는 확실하게 추세가 변경된 상황이고, 지금은 어쨌든 거시경제의 분위기도 너무 약세도 강세도 아닌 중립 국면에 위치해 있다. 그 얘기는 충분히 더 거시경제가 회복되면서 비트코인이 아직 사이클을 더 이행해 줄 수 있는 힘이 남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사이클 익스트림 오실레이터, 핵심적인 신뢰도 높은 비트코인 사이클 데이터를 모두 종합해서 사이클의 고점, 과열 구간과 저점, 저평가를 알려주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번 사이클은 지금 저평가 구간을 지나서 아직 과거의 패턴과 똑같이 과열의 시그널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다. 우리가 지금 많이 상승한 것은 맞고 시장 사이클이 거진 60%에서 65%에 도달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이클 탑을 알려주는 그런 비트코인 사이클 익스트림 오실레이터가 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아직 시장은 절대 끝나지 않았다라는 그 팩트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으로 입장하셔서 시황도 잘 체크하시고 성공적인 크립토 투자 계속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